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부등식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요 뒤에 연립부등식 쪽 가면 좀 쉬워요. 근데 맨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워. 이 2차 부등식이. 지금부터 중간을 지나갈 때 첫 번째 부분이 약간 어렵고요. 예, 그리고 연립부등식 파트는 좀 쉽고, 그다음에 맨 뒤쪽 가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자,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러한 2차식을 부등식으로 하는 걸 다루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6가지 개형이 나오죠. 일단 최고차항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요. 이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각각 그거에 대해서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서 요 6개의 2차 함수 중에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동건이가 되는지를 따뜻하지만 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2차 부등식의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저번 어저께 우리 유형 10번까지 했지? 그래서 유형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 보면 900 몇 번이야? 964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그래프가 될지를 찾아야 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배의 x 더하기 4배의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게 해가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얘네 셋 중에 0보다 큰 부분이 없는 그래프가 보면 몇 번? 네? 없는 그래프요? 0보다 클 때가 없대. 이거 해가 없대. 그 6번 6번 5번도 되죠. 야, 0이 될 때는 있지만 0보다 크다는 해는 없는 거지. 얘도. 그래서 얘의 해가 없다.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판별식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단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라는 거, 요 3개의 그래프 중에 0보다 큰 부분이 없는 거니까 얘네들 5, 6번은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세요? 그래서 판별식은 4분의 d를 써야겠다. 반으로 잘라서 a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둘이 곱해서 빼니까 플러스 4배의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얘를 치환해서 푸는 것도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전개해서 풀으세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a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답은 어떻게 돼? A는 작으면 우리 사이다로 풀기로 했지. 그냥 인수분해할 때 그래프 안 그리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 사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을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 되겠다. 그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은 약간 달라요. 유형 12번은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요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가 아니라 몇 번? 968번. x값이 2부터 5까지인 범위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데,
2부터 5 사이에서는요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는 풀 때 얘가 요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요 범위에서. 그래서 요 2차식을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2k에서 완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k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1 플러스 2k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여기 x축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1이에요. 그럼 2는 요쯤 있고 5는 요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또 야,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위에 있으려면요 요 값만 구해서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fx라고 그러면 이렇게 될 조건은 5에서의 함수가 f5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15 플러스 2k인데요 얘만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것만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지? 지금 얘는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아니야. 요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에서 x축 위에 있어야 돼. 빨간 부분이. 그래서 제일 작은 함수가 요 함수가 5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요.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답을 어떻게 쓰라 그랬니?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답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분의 15는 7.5쯤 되는데 얘보다 크거나 같다. 정수의 최소값은요. 여기 있는 8이 정수의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또 앞에서 배운 것들의 응용 문제인데요. 자, 972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걸 풀면 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요.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일로 가자. x제곱. 이게 일로 가면 1 마이너스 a의 x. 이게 일로 가면 2 마이너스 b인데 이쪽이 뾰족하게 작다니까. 요게 성립해야 하는 구간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가 x가 1부터 2까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3이에요. 2가 아니라 3이에요. 고마워. 당분간 없도록 할게. 과열이 돼서 조금 조용한 모드로 가겠습니다. 1,000원 줬니 너? 아 맞다. 떼어먹어 떼어먹어. 누구지? 네? 원준이 거. 떼어먹어. 자, 그래서 이거의 해가 여기라는 소리지. 2차 함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거라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해가 이렇게 나오는 부등식 어떻게 찾았어? x-1 곱하기 x-3이 0보다 작다. 작으면 사이다가 되니까.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최고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할 게 없네. 최고차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얘랑 똑같으려면 a는 5다. 그지? 얘랑 똑같으려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예, 그래. 자, 어저께 거 이해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죠. 왜? 뭐 필요해? 샤프신 내가 줄게. 좀 이따 줄게. 얘네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알았지?
자부심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다 줘. 연습장은 이쁜 애만 줘. 자, 여기 써놔놨잖아 연습장. 이쁜 애 주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976번. 아, 저기다 풀까? 자, 976번 보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직선이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되겠다. 그치? 그럼 위에 있는 6개 그래프 중에 어느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네 또. 자, 넘겨서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죠? 그럼 얘는 요 2차 함수가 어느 게 돼야 항상 0보다 클까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지? 예.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원준아. 네. 항상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는 2차 함수는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 하나지. 그래서 얘는 3번이 되면 되는 거야. 3번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은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이 요렇게 생겨야 돼. 2차 함수가. 그치? 그래서 판별식 D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네요. 이게 전개해서 n제곱 플러스 4에 플러스 4에서 36 빼니까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 n 플러스 8 n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작으면 4이다. m은 마이너스 8과 4 사이다가 답이지. 그죠? 근데 답에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예, 정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8, 4. 정수의 최대값은 얼마? 3.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7. 그래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거가 되겠네. 그죠? 예, 시키는 대로 답을 써줘야죠.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후딱 푸시면 한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2문제 정도 풀어보시거나 자기 능력에 맞게 하나씩만 푸시도록 하세요. 예. 자, 오늘은 2차 부등식만 다 끝낼 거야. 예. 예. 자,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하고 연립 부등식 문제가 있죠. 예. 자, 문제 풀이가 좀 빠른 사람은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유형이 없게 얼마 안 남았잖아. 자, 후다후다 풀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빨리 가세요. 자, 980번 문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0cm, 25cm예요. 요거 40, 요거 20.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요. 25예요. 감사합니다. 25. 예. 얘는 x만큼 줄이고 얘는 x만큼 늘려서 만든 요 직사각형. 얘의 넓이가 얼마? 750 이상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얘는요. 요 길이가 얼마가 돼? 40 빼기 x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25 플러스 x가 돼서 얘는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40 플러스 x 곱하기 25. 40 마이너스 x. 오우씨. 애들이 습관이 돼서 아주 열심히 잘 보고 있네요. 750 이하다. 이상이니 이하니? 이상이에요. 야, 오늘 이거 했으면 나 오늘 10,000원 갖고도 모자랐겠는데. 자, 이걸 풀라는 거지. 2차 부등식 잘 풀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0 마이너스 25 플러스 15x 플러스 1000 75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절로 넘어가죠.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50.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쪽에 빼쪽하니까 이쪽에 빼쪽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치? 자,
혹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게 그래프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알지? 인수분해가 안 돼도. 지금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지만요. 여러분한테 이런 거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 나온다고. 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거든. 그죠? 근데 그걸 근해 공식으로 구해줘야지.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얘는 2 플러스 얼마니? 루트 2.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이걸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그래서 작으면 사이가인데 그 사이가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 사이가 돼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기말고사에서 만날 겁니다. 꼭 나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 예. 자,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25, x 플러스 10,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0과 25 사이에 있네요. 지금 x는 변의 길이니까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x의 최대값은 2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들어가죠. 우리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2차 부등식 두 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아, 2학기 거 안 배운 사람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요.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 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이걸. 예.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집합 파트에서 표현을 쓸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집합을 안 배워서. 예. 자, 아무튼 그림을 잘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자, 983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인수분해가 돼서 반갑지, 그죠? 위에 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잖아, 그죠? 0보다 크다죠. 인성아, 크면 사이다야 양쪽이야? 양쪽이. 그렇죠. 2라고 2에 양쪽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죠? 얘는 x-4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으면 사이다 마이너스 3과 4 사이다라고 해서 겹치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색칠해 줘야 되고요. 등호가 없으면 비워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어렵지 않지, 그죠? 정확하게 풀고요. 푸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요즘 성향이 그래요. 그냥 이걸 구하라고 안 나와.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얘는 안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2 안 들어가고 3하고 4.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가 되겠네요. 자, 985번 좀 볼게요. 자, 985번 보니까 어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3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 얘는 연립부등식을요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보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작다 3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 이러한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문제 풀 때는 요거 1번, 요거 2번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듯이요.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안내를 하고요.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987번은요. 거기 있는 절대값 때문에 여러분이 유의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죠? 예.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밑에 문제도 바로 앞에 배웠던 예? 자, 지금 얘가 그래프 988번 어떻게 생겼어? 자, 루트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그럼 틀린 답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부호 판정을 할 때는요. 크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고요. 그런데 얘는 분모에 있는 식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이걸 풀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한테 만날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둘 다 음수여야 되지?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요. 옛날에 니네 이런 거 못 봤지? 선생님 이것 때문에 한참 고생했어. 이거 한 15년 전에 바꾼 표현이거든요. 한 16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 작거나 같다를. 지금 이렇게 바뀐 거다. 아무튼 선생님 그 옛날 버릇이 갑자기 나와요. 자, 아무튼 등호를 넣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0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도 플러스인 것도 다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는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모는 0이 되면 하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예, 뭐 거의 무조건 출제할 거라고 보면 되지 이런 문제는. 이 문제 꼭 풀어봐. 알았지? 예, 출제할 거니까. 이거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푸는 거야.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등호 빠지면 틀려. 네. 자, 그렇게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8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89번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실수에 의해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예, 거기 보니까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가 돼야 된다. 그럼 a의 값은 뭐니? 어떤 범위를 갖느니?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 풀면은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작으면 사이다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그 다음에 얘는 작으면 사이다니까 여기 있는 2하고 a 사이다가 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거의 답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돼야 돼요. 그럼 a 값은 여기 어딘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저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이렇게 나와도 되지. a하고 마이너스 1이 겹쳐도 똑같이 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니까 a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예.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이구나. 그죠?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994번. 두 개를 더 볼까? 분위기가 어때? 바로 뒤엔 뭔가 있니? 자, 연립부등식 994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래요. 얘는 x-2, 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몇부터 몇까지? 2와 6 사이다가 되고요. 얘는 x-1 곱하기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a까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정수가 전부 몇 개래?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는 2, 3,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5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2하고 3하고 4를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A 값은 4하고 5 사이가 돼야 돼. 그죠? 그런데 요 그림일 때 정수 3개 맞나? 맞지? A가 4랑 겹치면 그림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는데요. 그때도 요 공통범위에는요 2, 3, 4 정수가 3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4는 돼도 돼. 근데 5가 되면 그럼 정수가 요 겹치는 부분에 2, 3, 4, 5 4개가 되는 거지. 저번인 것 같은데. 네? A가 3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A가 1이 그 뭐지? 자꾸 나갔다 하니까 둘 다 네. 정수 3개잖아요. 그럼 1, 2, 3 해가지고 딱 되지 않아요? 1은 그거잖아. 2랑 6 사이에 포함이 안 되니까. 공통범위. 요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는 여기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그지?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공통범위에 정수가 3개 들어가려면 A가 4가 돼도 된다고. A가 4면 여기가 4면 1부터 4까지 2부터 6까지 여기 다 색칠이 돼 있으니까 공통범위예요. 정수가 3개 들어간다고 A가 4가 되면 근데 A가 5가 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새로 그려볼까? 야, 여기가 2부터 6까지인데 1부터 5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이 공통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2, 3, 4, 5 4개 들어가는 거지. A가 5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 한꺼번에 그렸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 정확하게 보고 싶은 사람. 아이고 우리 희서 졸려갖고 후딱 풀어, 후딱 풀고 후딱 봐. 자 이제 유형 몇 개 남았어? 5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오늘 강의는 좀 일찍 끝날 겁니다. 그죠? 오늘 그냥 테스트를 볼 걸 그랬네. 자, 그 다음에 유형 또 5개 남았는데요. 예. 자, 19번 유형. 예, 998번. 자, 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울 때요. 이런 거 배웠죠? 지금 여기 2x-1, x 2x 플러스 1이 삼각형이 있는데 자, 얘가 삼각형을 이룰 조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물론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 x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되고 얘도 1 되고 얘는 3이 되잖아. 그럼 삼각형 만들 수 있게 못 만들게? 못 만들어요. 못 만들지. 야, 길이가 1, 3인 짝대기 3개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작은 두 변의 합이 얘보다 커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 공통 교과 과정이라고 불러요.
고1 밑에서 배웠던 내용을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고2 때부터 배우는 내용인데 그 밑에서 배운 이런 것들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될 조건은 작은 두 변의 합이 큰 변보다 커야지만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걸 먼저 풀어야 되네. 근데 이걸 풀면은요, x는 2보다 커야 돼. x가 2여도 얘는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작은 변의 제곱합이 큰 변의 제곱합하고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런데 얘가 이쪽이 더 크면 이게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니 이거? 예, 이게 애매하게 솔직히 지금 교과과정으로 내가 알기로는요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만 배울 거야. 옛날에는 둔각,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까지 배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요 하나 쪽이 더 커야지. 야,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때 제곱을 합한 게 얘랑 같은 거잖아. 그죠?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더 길어지겠지. 둔각삼각형이 되면. 그래서 하나짜리가 더 커야지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조건하고 얘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네. 이거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4x제곱 4x제곱 난리니까 이거 일로 넘어가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x는 0과 8 사이다가 나오고요. 요 조건 꼭 넣어야 돼. 예, 2보다 커야 삼각형이 나오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x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요 1번 안 풀면 틀리는 거예요. 예, 삼각형이 될 조건. 예. 자, 그래서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3, 4, 5, 6, 7 5개가 되겠다. 알았지? 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판별식 배웠잖아. 그치? 근데 왜 또 나왔을까?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중간고사 파트에 들어갔던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요, 부등식이 다 1차 부등식이었어. 근데 얘는 판별식을 구하면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판별식 잠깐만 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0보다 크면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라고도 부르죠. 근이 하나라고 안 해. 중근을 수학적으로 근이 두 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중근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얘가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두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실근을 가질 조건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두 실근을 가질 조건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보통 풉니다. 야, 얘를 풀 때는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꼭 들어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고 두 실근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자, 중요한 시험에서 명확하게 해주겠지만 자, 그래서 유형 20번에 몇 번이야? 1001번. 자,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1의 x 더 빼기 a제곱 플러스 2는 0이 허근을 갖도록 하래. 그럼 판별식 4분의 d를 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은 이거 반으로 잘라서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 다음에 ac는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잠깐만. A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이 땡큐 베리머치.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예, 후딱 정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1호 1, 7에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 플러스 1 5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7과 5분의 7 사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혹은 가질 조건이요. 예. 자, 밑에서요 실근 가질 조건 1002번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실근 가질 조건. 예.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지에서 간혹 두 실근 조건을 이렇게 풀기도 해. 예.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뒤에 유형 3개가 좀 어려워요. 예. 그게 중요하겠네.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21, 22, 23번이요. 여러분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기말고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는 근이 2개가 나올 거야. 그죠? 근이 2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 두 근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A, B, C의 조건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잖아. 그죠? 둘 다 양수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겠지. 그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A분의 C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하여서 A분의 C잖아. 그죠? 얘는 0보다 얘도 커야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아이는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네. 왜? 호수는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네. 허수는 양음이 없어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요. 같다 다르다만 있어서 얘는 틀리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맞나요? 이것도 틀려요. 그럼 뭐가 맞나요? 같지 않다만 맞아. 이 아이는 0이 아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허수는 양수 음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는 건 실근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실근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0보다 크다를 풀 때도 있어. 언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두 근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예. 그리고 두 번째. 두 근 모두 음수래.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겠지, 두 근의 합은.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요. 0보다 크겠죠. 세 번째. 양근, 음근. 음근이라는 것도 실근이란 뜻이니까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다. 역시 서로 다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고요. 세 번째. 두 근의 부호 다르다.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란 소리지. 그죠? 근데 칸이 얼마 없지. 근데 얘는 한 줄만 쓰면 됩니다. 뭐만 쓰면 되게? 판별식. 아니요.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얘만 쓰면 돼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요. 실근 같게 혹은 같게? 실.
무조건 실근.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잖아?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왜냐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가 a 자리고 여기가 c 자리잖아.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 나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은요 무조건 실근 두 개야.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니까. 보통 얘가 마이너스는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지금 얘기한 거야. 야,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둘이 곱한 것도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실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풀면 돼요. 알았지? 예,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로 푸는 유형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4개 정도 보게 될 거예요. 1005번. 자, 1005번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배 n-1의 x 더하기 n 플러스 5는 0.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된다. 예. 둘 다 음근이래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2배 n-n. 둘 다 음근이면 이게 0보다 작아야지. 음수의 합은. 두 번째 두 근의 코 이거분의 이거 n 플러스 5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죠? 세 번째 판별식 4분의 t n-1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대라니까. 서로 다르이란 말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n-1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m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줬으니까 부동항이 바뀐 겁니다. 얘 왜 꺼져? 지 맘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리야 이 새끼들 진짜. 컴퓨터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m은 마이너스 5보다도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얘는 풀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마이너스 4 곱하기 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과 4 사이다가 되겠지. 그죠? 그럼 세 개의 부등호를 양쪽이구나. 소리. 오우씨 바보같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밖에 없겠다. 그지? 세 개의 부등호를 동시에 만족해주고. 그래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둘 다 은근히 나올 조건이 되겠어요. 알았지? 찬찬히 잘 따져 주시도록 하세요. 자, 100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7번. 1007번은요.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야,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수는요. 3하고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게 절대값을 갖고 부호를 반대인 수인 거야. 그래서 두 근이 절대값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준 거는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3x 제곱 그러면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x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럼 얘는 두 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두 분의 합이잖아. 그죠? 0이 돼야 된다고? 이거 풀면 답이 두 개 나오겠죠? 그런데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3분의 m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제요? 예, 그래서 얘를 풀면 요게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니까요. 분수식은 0이 될 조건이요. 그냥 분자만 0이면 되면 돼요. 분모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이나 2인데 요거를 풀면 m은 m제곱 m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m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만 답이 되는 거야. 예, m이 2가 돼야 이 방정식은요 요런 두 분이 나오겠어요. 예? 둘 다 잘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말고요 23번 유형을 먼저 봅니다. 자, 1013번. 자, 여기는 우리가 요런 4차 방정식을 봐요. 야, 우리 이런 거 풀 때 이거 치환하지. t제곱 마이너스 2t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치환한 방정식이. 그런데 이게 t 값인데요. t는 사실은 x제곱인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치환한 방정식이 양근 나오면 여기서 근이 뿔마이 루트 근이 전부 4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치환한 방정식이요. 얘가 요렇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여기서 근이 2개 나오는데 여기서 근이 실근이 빵개가 나오는 거지. 실근이 없잖아. 이쪽은 허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근, 음근이 나오면 이러한 4차 방정식이 실근을 2개만 가진 거다. 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얘는 실근이 없다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4차 방정식을 보기차 4차 방정식을 풀 때요. 실근 4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치환한 요 방정식이요. 양근을 가져야 된다고. 이 치환한 방정식이 양근 가지면 실근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음근 가지면 실근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론을 이용해서 얘하고 결합시켜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1013번을 바로 이어서. 거기 보면 x 4제곱 플러스 m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얘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 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치환해. t라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지 얘가 실근이 4개가 된다고. 이걸 이렇게 치환한 방정식이요. 여기 t값을 구했을 때 양근이 나와야지 실근이 4개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실근이 4개 있을 조건은요. 얘가 양근을 2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서 서로 다른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풀어야지. 두 번 모두 양수일 조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분의 합 마이너스 m은 0보다 커요. 두 번째 두 분의 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도 0보다 커요. 세 번째 판별식 t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거랑 같아요. 커요.
하고 생각. 서로 다른 게 있으면 등호 빼야 된다고. 자, 4차 방정식이 내실근을 가지려면 치환한 얘가 양근을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3개를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조건. m은 뭐야? 작다. 0보다 작다. 두 번째 거. m은 3보다 작다. 세 번째 거. m-6 곱하기 n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저거 가운데 플러스 4인. 너무 잘못했어? 네. 뭘? 플러스 4인. 아 이거 플러스니? 네. 정말? 네. 그러네. 아 창피해. 오늘 돈 안 걸길 잘했다. 거덜날 뻔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과 2의 양쪽. 마이너스 6과 2의 양쪽. 그럼 여기는 2개만 만족하는 거니까 안 돼.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래야 얘가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 4개. 알았지? 자, 또 다른 문제 하나만 봅시다. 1014번.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치환해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져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1014번 보면은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얘가 실근 2개, 허근이 2개가 나오려면 이걸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kt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얘가 양근 1개, 음근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다. 알았지? 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조건이 이거 하나라고요. 이것만 따주면 된다고. 그래서 두근의 곱이 뭐야?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이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져서요. 이 4차 방정식 실근 2개, 허근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 k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예. 정확하게 이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 한번 듣고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지? 좀 이따 문제 푸는 시간 1시간 정도 가질 거니까, 그지? 예. 일찍은 안 보내겠습니다. 다 풀고 가세요. 자. 그래요. 그리고 22번 좀 이따 한 번 더 해야 돼. 자, 후딱 풀어봐. 자, 마지막 유형 22번은요.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책마다 조금 달라요. 분리가 무슨 뜻이야?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냥 그 단어를 써와서 나도 고등학교 때 근의 분리라고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근의 위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여러분한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 좀 전에는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그렇게 되는 문제를 풀었잖아. 그죠? 근데 요 유형은 근의 위치를 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근의 위치를 정해 줄 때 문자상수 ABC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작다. 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조건이 나올 경우에 A, B, C의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요.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함축판을 따져야 돼. 함축판을 따져야 돼. 함수값, 추계식, 판별식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풀도록 돼 있어요. 각각 무슨 뜻인지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2차 함수가 여기가 1이면 교점이 2개, 근이 2개니까 교점이 2개 나와야 되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2개 나와야지 1보다 큰 근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얘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는 한 근은 1보다 왼쪽, 한 근은 1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첫 번째 함수값 조건, 두 번째 추계식 조건, 세 번째 판별식 조건을 써야 돼. 함수값 조건은 뭐냐면 여기 1이라는 숫자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요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1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축, 얘의 축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그걸 외워갖고 있어야 돼.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왔잖아. 서로 다르리란 말이 없잖아. 크거나 이걸 풀어줘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얘도 똑같이 첫 번째 함수값 조건, 추계식 조건, 판별식 조건. 함수값 조건은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의 함수값 0보다 커요. 2의 함수값도 x축 위에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요 축이 얘하고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죠? 그 세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니까. 그죠? 자, 요렇게 어떤 숫자가 두 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요 아까 두 근의 부호 다른 것처럼 양근 하나 음근 하나처럼요 하나만 따지면 돼요. 함수값 조건만 따지면 돼요. 이렇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 함수값 조건 F1 1에서의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거 하나만 풀면 땡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원, 내년에 여러분 수원 공부하잖아. 그죠? 수투도 공부하잖아. 미적분도 내후년에 공부를 해요. 거기서 이게 다 나와 계속. 수원 공부할 때도 나오고 수투 공부할 때도 나오고 미적분 공부할 때도 나와요. 그럼 애들이 못 풀어.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계된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가이드를 마무리할게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요 9시 20분에 모두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때까지 다 못하셔도 예. 알았지? 예. 선생님 에스코트를 가야 될 일이 생겨갖고 예. 자 1009번 에스코트가 무슨 뜻이냐? 뭐냐?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한글로? 영어 잘하는 우리 민규 에스코트 수행? 에스코트를 뭐라 그래야 되나? 수행이라고 맞나? 어른을 모시는 걸 우리 수행이라 그러거든. 예, 알겠습니다. 딴소리 안 할게요. 자, 1009번 보면은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1단계 뭐라고요?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1보다 작은 두 근이 있다는 건 1보다 작은 두 교점이 있다는 소리지. 교점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첫 번째 조건이 함수값 조건. F1이 현재 0보다 커 작아? X축 위에 있을까? 0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얼굴 빨개지지 마요. 크다. F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인데요. A 자리엔 1이 있고요. B 자리엔 마이너스 2K가 있잖아. 그죠? 이게 축이야. 이 축이 1에 1보다 작아 커 현지야? 왼쪽에 있을까? 1보다 작다. 그지? 세 번째 판별식 4분의 D 반으로 잘라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0보 지원아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거나 같다. 두근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풀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함축판. 예. 자, F1은 1 집어넣으면 1-2k 플러스 2-k 즉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인데 0보다 크다. 또 k는 1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죠? 예. 요거 풀면 1보다 작아요. 예. 자, 두 번째 거 얘는 플러스 되고 약분되니까 k는 1보다 작다. 똑같네. 두 조건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세 번째 조건은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 첫 번째 조건 1보다 작다. 두 번째 조건 1보다 작다. 세 번째 조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다. 그러면 1은 겹치는 게 아니지, 그죠? 그거 아니고 양쪽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야, 10,000원 더 썼겠다 오늘 나. 글쎄요. 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와 1의 양쪽이다. 그럼 여기는 안 겹치죠? 하나는 색칠했고 하나 안 색칠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는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예? 꼭 잘 풀어주세요. 자, 한 문제는요. 10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1번. 1011번을 보면은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0. 이거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자, 얘는요. 이거의 두 근이 2하고 3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2하고 3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그래프 조건이 어떻게 돼?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렇지? 그런데 얘네 둘 다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고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거야. 두 근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근이 하나씩 나올 때는요. 함수값 조건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함수값 조건의 특징이 뭐냐면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는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음수 양수잖아. 그지? 그런데 그래프가 두 번째 컬럼 이렇게 생기면 2의 함수값은 양수, 3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지. 그래서 두 개 다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의 곱이요.
부호가 달라.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것 또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요. 예, 두 경우 다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네요. 자,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4 2A 마이너스 4 4하고 마이너스 8 계산해서 자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9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2 사이다.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만 2하고 3 사이에 있을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근이 하나씩 있을 때는 양근 은근처럼 하나만 따지면 돼요. 함수값 조건. 알았지? 예. 아유 오늘 제일 어려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말 대비 제일 중요했고요. 자 후딱 마치고요. 문제 풀다가 가시도록 합니다.